엔잡러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엔잡러를 왜 지금 얘기를 하느냐? 자, 엔잡러의 의미를 보면 잡이 2개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건 뭐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럼 엔잡러가 과연 우리 시대의 키워드가 맞는가 보면은 엔잡러의 빠른 증가율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조선일보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려 거의 40%에 가까운, 네, 현재 직장인의 40%예요. 그럼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얘? 나머지 직장 아닌 사람 다 엔잡러거든? 직장 안 다니는 사람 다 엔잡러 아니에요, 대부분 다? 한두 가지 이상 다 하잖아. 그럼 비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지금 시대는 엔잡러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직장, 여기 나왔네요. 직장인 38.5%가 엔잡러예요. 그 다음에 여성 창업자가 이렇게 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실태와 이유들이, 예,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죠. 엔잡러를 위한 도서를 한번 보실래요? 엔잡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 월 취미로 1,000만 원 버는 법. 예, 엔잡러의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 나는 직장인 엔잡러 돈 걱정 없이 산다. 그죠? 신중년 엔잡러가 경쟁력이다. 책만 해도 이렇게 많이 나왔다마는 말은 혹시 이거 모르고 있으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만 몰랐어. 맞죠? 나만 몰랐어요, 지금. 예. 그 말은 투잡은 들어봤는데 엔잡러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는 말은 투잡 그러면 왠지 좀 낮아 보이잖아요. 엔잡러 그러면 좀 조금 수준 높아 보이잖아. 그죠? 예. 결국 엔잡러의 시대가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엔잡러 플랫폼을 보세요. 이게 크몽 아시죠? 크몽은 IT 업계에 있는 모든 프리랜서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개발하고 싶은 사람들 여기 들어가서 사람들을 찾아서 바로 다이렉트 연결하죠. 교육 플랫폼 타링, 전문가 플랫폼에 네이버 엑스퍼트 숨은 고수.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엔잡러가 지금 돌아다니는 지금 스토리인 겁니다. 예. 자, 이 정도쯤 됐으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모든 사람한테 나만 몰랐어. 이거 말도 안 돼.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엔잡러 레벨을 한번 보면요. 지금 시작하는 사람은 프리 엔잡러예요. 지금 하나 잡고 이제 또 하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 두 번째, 프로 엔잡러는 나 엔잡러야 라고 정체성을 아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캐와 부캐가 있어. 메인 캐릭터, 그러면 서브 캐릭터. 그래서 메인 캐릭터에서 수익이 나온 사람이야. 메인 캐릭터는 내 주직업이지. 그리고 이제 부 캐릭터에서는 이제 수익이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어. 이러면 프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수익이 있어야만 프로 엔잡러가 되죠. 마지막 슈퍼 엔잡러는 모든 엔잡이 5개면 5개 모두에서 수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그 사람은 뭘 해도 다 수익이 나오게 뭐를 해도 수익이 나오게 하는 사람. 네, 이 사람들은 대체로 지식과 자기 경영이 우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지금 저를 오늘은 슈퍼 엔잡러라고 이름을 붙여서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되게 궁금한 게 그럼 교수님은 수익 있어요? 이렇게 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못 묻겠죠. 그래서 내가 미리 알아가지고 이렇게 저는 강사로서는 평생 억대 연봉을 가져왔으니까 뭐 이건 뭐 큰 문제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사업하고 싶다 그러면 강의를 해요. 돈 벌어가지고 사업을 만들어. 강의에서 또 나오니까. 제가 한번 회사 하나 설립하는데 돈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서 그때 시작했어. 광주에서 야 강연 이거 할 테니까 모여 했더니 한 200명이 모였더라고. 그날 강의에서 나온 수익이 억이었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해가지고 3년 만에 연매출 10억 달성해서 2년 만에 10억 달성해서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강사로서 참 도움이 돼 이게. 뭐 필요할 때는 그냥 강의에서 돈 벌고 그 돈으로 사업 딱 해서 출시하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많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경영자로 수익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제가 지금 2019년 1월에 시작해서 딱 3.5년, 3년 6개월이 됐는데 현재 채무 없이 3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럼 초기에 돈이 있었느냐? 아니요, 돈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이유가 있었어요. 한번 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자산 제로화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게 10년 전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이쪽에 넘어왔는데, 그리고 현재 연매출 3억 내외니까 채무 없이 30억 투자자의 시스템 다 개발했고, 그리고 연매출 3억 정도니까 뭐 문제 없이 가고 있죠. 현재 자산만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자산 30억도 있지만 회원이 증가되는 순간 100만 회원이 된다 그러면 1000억이 되는 거죠. 자, 현재 저희 거 보면 여기서 지금 저희 시스템입니다. 이게 자, 저희 시스템을 보시면 오늘 지금 몇 명 들어왔어요? 4,600명이죠. 신규 회원이. 그러면 조금 있으면 100만 넘어가겠죠? 지금 얼마냐고요? 지금은 저희는 여기 아예 회원 수를 여기다 노출을 시켜 놓습니다. 아예 자신감이죠, 뭐. 그쵸? 봐, 너희들이 봐, 직접 이렇게. 프렌즈 23만 4천 명. 아직요? 온라인 광고 안 했어요. 광고 없이 지금 오프라인으로만 이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광고 시작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0만 금방 달성돼요. 그러면 자산에 여러분 저기 배달의 민족 4조죠. 배달의 민족 독일에 넘어갈 때 4조잖아요. 배달의 민족 플랫폼 껍데기는 1억도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식당 회원 50만, 그 다음에 이용자 1000만, 2000만. 그게 4조가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이런 플랫폼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만든 거죠. 자, 그러니까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걱정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대부분 다 실패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엔잡러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사람들이 엔잡러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기호적 라이프. 요즘 MZ 세대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시킨 일을 안 해요. 맞죠? 예전에 완전히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가족 있으면 하고 싶은 일 다 버리고 가족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안 그래요. 이게 엄청난 첫 출발점이에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예전처럼 전문가를 만나서 배우고 따라가고 이래야 돼요. 지금은 그냥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 굉장히 접근이 쉬워. 이게 타 업무 접근 수월성이에요. 그 다음에 평생 직장이 이제 사라졌어. 이제 평생 직장 믿고 가는 사람 없어. 그러니 당연히 준비를 해. 그 다음에 추가 수입도 필요해. 거기다가 재수 없으면 또 200세 살아. 그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노후대책 안 세워놓으면 아주 곤란한 일이 발생해. 아주 곤란한 일이 이제 이 안락사예요. 어쩔 거예요? 방법이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엔잡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자, 그럼 이제 엔잡러에 대한 정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엔잡러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아는 사람들이 됐네요. 자, 이제부터 우리 엔잡러를 확산시켜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프리 엔잡러들의 약점은 수익이 없는 일에 너무 많이 끼어든다는 거지. 그럼 수익 있는 엔잡러가 되게 만드는 거. 이거야말로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가는 엔잡러가 됐을까? 손만 대면 여러분 손만 대면 망하는 사람을 마이너스 손이라고 그러죠. 손만 대면 금으로 바뀌는 걸 마이더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 별 차이 아니지만 중요한 차이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손을 대서 수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하우와 전략과 기술들이 있다는 걸 안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마침 하다 보니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일들을 한번 앞에서 좀 끌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강연회가 구성이 됐고 이제 서울에서는 저를 초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슈퍼 엔잡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못 오면 슈퍼 엔잡러를 전국에 많다니까.
그냥 불러서 강사를 세우면 돼. 그럼 다양한 강사들이 와서 야, 저 사람 저렇게 돈을 버는 거야. 저 사람 저렇게 버는 거야. 혜린 센터장 이해되시죠? 네. 예. 엔잠도 불러다 놓고 뒷 얘기는 이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방법으로 오랫동안 수익 창출에 큰 도구를 삼았어요. 제가 부천에서 처음 30살에 이 독서 교육을 시작했었는데 전 평생 동안 교육만 했잖아요. 그것도 독서 교육과 논술 교육과 기타 인재 교육으로 마지막으로 인재 교육으로 넘어간 거죠. 예. 그런 와중에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제가 어떤 방법을 썼느냐? 내 나이에 내 인맥에 야 강의 들으러 와라 안 오지. 내가 누군데 아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안 오지. 그래서 그 당시에 부천시장이었던 원혜영 지금 국회의원이죠. 원혜영 시장을 어떻게 불렀어. 예, 그럼 이제 사람 모으는 건 그 사람 때문에 오는 거지. 예, 3시간짜리 짜가지고 그 사람이 앞에 1시간을 해. 근데 실제로는 2시간이 그 원혜영 씨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던 거지. 처음에 이제 1시간 동안 그 사람 원혜영 씨 이야기를 듣고 박수치고 뭐 좋은 얘기 했으니까 그리고 뒤 2시간 만에 오신 분들이 다 무너져 내린 거지. 다 우리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 몇 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사업이 성장이 된 거죠. 그 전략을 지금까지 저는 참 많이 썼습니다. 저는 5년 전에 광고 인원 1000만 명, 현장 이렇게 참여하는 인원 10,000명, 6개월 만에. 현장 참여 인원 10,000명이 지금 상상이 갑니까? 안 가죠. 그리고 한 장소에서 못하니까 전국에 센터를 만들어 놓고 동시에서 6개월 동안 10,000명을 동원시켰어요. 생각해. 한 장소에 기껏 와봐야 50명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50명씩 곱하기 몇 명이 와요? 몇 번을 해야 되겠어요? 네. 그런 적도 있고요. 저는 이제 한번 했다면 이렇게 초대형 강연회를 그거 말고도 수차례. 지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보면 작년 12월에서 올 4월까지 좀 보여드릴까요? 근거를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지난 4월부터 지난 12월부터 여기 보시면 진행 완료된 거잖아요. 4월 29일, 4월 28일 지금 강연회들이에요. 그죠? 수도권, 광주 북부센터, 강서센터, 부산, 울산 27, 22, 21, 20, 14, 13, 12, 12, 12 하루에 3번이죠. 8, 7, 7, 7, 6, 4 도대체 뭔 강연을 어떻게 했길래 전국에 200회를 단 4개월 만에 200회면 4개월이면 4, 3, 10, 120일이에요. 120일에 200회면 하루에 최소 2번을 했다는 소리인데 뭔 짓을 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까요? 그것도 코로나 시기네. 그잖아요. 예, 코로나 시기야. 코로나 시기 오프라인으로 사람이 이렇게 모았다면 미친 집단들 아니겠어요? 네. 그럼 어떻게 했길래 모았을까? 사이비 종교 아니고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사이비는 아닌 것 같죠, 제가. 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무슨 로직이었을까? 그럼 5만 명은 또 무슨 로직이었을까? 그리고 2002년, 3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해서 30명이 모였어요. 그냥 처음에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30명 모였는데 30명이 강의 듣고 나가서 얘기한 바람에 매일 30명씩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오니까 결국에는 관악구청에 250명 강당에다 모아놓고 했어. 진짜 머릿속에 이제 여러분들 막 핑핑 돌 거예요. 와, 저 사람 도대체 뭐 어떻게 사람을 모으는 거지? 뭐 있나 보다. 그렇죠. 있겠죠. 당연히 없이 그건 말이 안 되죠. 우연히 한두 번은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굉장히 사람 모으는 걸 잘해요. 근데 오늘 얘기 안 듣고 그냥 하시겠다고? 자, 이제 그만할까요? 선택.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자, 오늘 그런 얘기가 오늘 이야기 핵심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런 얘기 드리는 거는 그냥 제가 해왔던 일이니까 전 팩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렇게 좋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랬다 칩시다. 그럼 도대체 어떤 역량이 있었길래 그럴까? 제 삶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자, 그럼 제 삶의 이야기를 잠깐만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먼저 크게 나눠서 히스토리, 이력 분석, 역량 분석.
히스토리를 보면 오늘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자랑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쩌겠어요. 오늘은 어쩔 수 없지. 예. 가능한 팩트 그대로 해서 핵심은 슈퍼 엔잡러가 되는 방법에 관한 얘기니까 조금 재수 없어도 좀 들어주시고 네, 우선 파워포인트를 잠깐 보면 이런 활동이 이제 저의 주 활동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이 많대. 활동 속이 지금 보면 이제 슈퍼 엔잡러니까 되게 뭐 일을 많이 했겠죠. 뭔가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보죠.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단순화 시켜 놓은 겁니다. 이거를 보면 자 보시면 현재 이전 그 다음에 제가 교육 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학습 기술 개발입니다. 다 이게 제가 이제 그 꿈의 학교라고 98년에 대안학교를 설립했고 5년간 교장으로 있다가 황성주생식에서 지금 현재 운영해서 아주 한국에서는 최고 좋은 스쿨이 됐죠. 꿈의 학교 설립하고 교장으로 5년간 하고 제일 고민이 야 내가 이 교장으로 묶여가지고 평생 여기서 살겠네. 보통 설립자는 그냥 평생 학교에서 살거든요. 보통 뭐 겁나더라고. 나는 그거 싫은데 빨리 세팅해서 넘겨줘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넘겨주고 황성준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전국화 시켰죠. 교회에서 이걸 체인화 시켜서 350개 체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꽃동산 교회에서 이걸 받아서 운영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뭐 하나를 해도 다 이렇게 규모 있게 다 했었어요. 이게 다 학습들을 그때 다 개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개발했더니 큰 회사에서 10억을 투자해가지고 교재를 개발하고 토론 학습 회사를 설립했죠. 이게 학습 교재 개발입니다. 보시면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한번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하나만 보시면 여기 대학원 교재 그 다음에 인천교육청의 교과서 개발만 3종을 했으니까요. 거기다 온라인 학습지 12년치를 다 개발했고 독서법, 질발학습지, 독서학습지 100종, 그렇죠? 독서학습 450종, 이러닝 450종, 듣기학습지 1200종, 유치원 독서학습지 30종, 성경 분석학습 20종. 도대체 뭔 짓을 했는지. 예. 자, 그 다음 시스템 개발. 이게 다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25억 들었고 요거는 3억 들었고 셀링 시스템 지금 이게 30억 들었고 역량진단 시스템 이거 직접 개발했습니다. 건강 코칭 시스템, 교육용 인천교육청의 수업평가 기록이라는 학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저희가 인천교육청을 개발했는데 교육부에서 사갑니다. 네, 교육부에서 사갔어요. 이거를. 교육부에서 마침 개발하려고 한 걸 저희가 먼저 인지해가지고 인천교육청과 함께 개발한 거죠. 예,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교육과정 이거 전부 다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예, 보통 이 교육과정들이 하나 인천교육청 전체 교사 2,000명을 다 연수를 시키고 학교 수백 개를 연수시키고 그죠? 작은 게 아니었어요. 예, 이런 일들을 하나씩 풀어갔던 거죠. 네, 그리고 저술활동, 특허활동, 예, 그 다음에 교육활동, 대학원 교수, 교사 연수, 학교 뭐 설립 등등 그리고 이제 개발 활동들, 예, 그 다음에 기업 설립, 단체 설립, 대회 운영, 여기 7차 세계 물포럼 홍보를 저희가 맡았습니다. 어린이 태권도만 홍보 저희가 맡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지구의 날, 그러니까 세계적인 행사잖아요. 예. 이번에 지금 부산에 2030 엑스포가 BTS가 홍보대사잖아요. 초대형이죠. 전 국가적인 전 세계 우리나라 최초인데, 이거 우리가 홍보 맡았어요. 그럼 저희가 그냥 뭐 작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규모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독서운동 참 많이 했죠. 저는 제 인생이 독서 인생입니다. 예, 딱 한마디로 저는 자랑질 하나면 딱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 책 읽은 권수로 보면 10손가락 안에 있습니다. 예, 10,000권이면 따라올 사람 없을걸요. 예, 제가 직접 산 책만 10,000권이니까. 예. 도서관 하나 꽉 찼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꿈의 학교를 운영하니까 해보지도 않는 학교를 운영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막 책 읽고 배우고 애들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점 가서 집중력에 관한 책 30권을 사. 그리고 30권을 달달달달 분석해가지고 집중력 개발 프로젝트를 만들어. 그리고 그걸로 집중력을 개발시켜. 성공했어. 그러면 나는 집중력 개발 전문가가 돼 있는 거죠. 그것이 교재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게 돈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여러분 돈으로 못 만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한 권씩 읽으니까 그래요. 책을 읽을 때 30권, 50권을 한꺼번에 읽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계산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권 읽은 때 10시간 곱하기, 야, 이거 언제 읽냐? 그게 한 권씩 읽는 사람의 계산법이에요. 집중에 관한 책을 30권 사잖아요. 한 권 읽는데 5시간 걸렸어요. 두 번째는 내용이 중복이 돼요. 세 번째부터는 거의 중복이에요. 다섯 번째는 완전히 중복이에요. 30권에서 건질 것만 건지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내가 프로그램을 세울 때는 빠진 게 있으면 안 되거든. 예, 중복을 제거하고 누락된 부분만 찾아서 여기다 채우고 이걸 집중력 개발 학습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돈이 돼버려요. 아까 제가 지금 엄청난 개발을 했죠. 다 이 방법이에요. 제가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이걸 좀 훈련시켜주면 평생에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제 꿈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학원의 선생님들, 원장님들 이걸 가르치면 학년 16년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다 자퇴시켰어요. 네, 두 아이 자퇴 다 시키고 연년생 그리고 집에서 가르쳤어요. 홈스쿨. 지금 이 방식으로. 예.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인 줄 알아요? 학교 안 다녔죠. 초중고 다 검정고시였어요. 검정고시도 1년 안에 다 따더만. 3월 달에 초, 6월 달에 중 다 따고 대학 갈래 그랬더니 아니 아빠 생각 좀 해보고 하더니 군대를 갔다 오더라고. 예. 군대를 갔다 오더니 아빠 이제 대학 좀 가봐야 되겠어 그래. 응 그래 가보자.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계획을 세웠더라고. 먼저 제일 빠르게 졸업하는 방법이 2년 만에 졸업하는 게 있더라고. 먼저 학사고시로 대학 졸업증을 따는 거죠. 검정고시니까. 1년 안에 학사고시를 따더라고.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려 했더니 학사고시 자격증을 가지고 연고대, 스카이대를 신청하더라고. 근데 고려대 0.6%로 들더라고. 그리고 2년 만에 고대 합격증 따가지고 나왔어. 나는 공부하는 거 하나도 몰라요. 뭐 했는지도. 책도 하나도 안 샀어. 지가 인터넷으로 학사고시 교재 돌아다니고 중고 사가지고 지가 하고 고대 등록한 것도 합격하고 나서 알았어. 이런 아빠도 있나 싶은데 돈 들어가는 데도 없었고 학원 들어가 간 적이 없으니까 학원비 든 적도 없고 공부한다고 하는 거 나는 내일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단지 나는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이 훈련을 시켰던 거죠. 책 여러 권 읽고 그거를 제품화를 만들어라.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막내는 소크라테스 연구를 해가지고 20쪽짜리 논문을 썼어요. 네.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전부 다 3개월에 하나씩 논문 다 써요. 100쪽짜리. 그래서 꿈의 학교가 난리가 난 거예요. 황성주 박사가 와서 보고 그냥 뒤로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사로 들어와가지고 이사장까지 하고 그렇게 학교가 커진 거죠. 아마 데이터들 실제로 보시면 진짜 여러분들 경악할 겁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3개월에 하나씩 논문을 써냈다면 믿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 다음엔 이게 발전해가지고요. 중학생이 한 달 만에 책을 한 권씩 써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내놓을 수 있는 책을. 내 아이들을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야, 우리 책 한 권 쓰자. 프로젝트 기간은 1년이다. 아빠 시간이 없으니까 출근길에 가르쳐주고 퇴근길에 평가해준다. 방향 딱 잡아주고 1년 동안 사무실 한 공간에 묶어서 5명을 모아가지고 학교 다니면 여기 못해. 학교 끊고 와. 그래서 5명 진짜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학교 끊고 온 놈들 데려다 놓고 아침에 봐주고 저녁에 오고 이렇게 해서 1년간 했어요. 이놈들이 한 꼭지씩 써갖고 올리는데 그걸 인터넷에 카페에 올렸더니 아주 대박이 난 거야. 막 선생님들, 학교 기업체 세장들이 보고 이게 도대체 누가 쓴 거냐. 이거 애들을 초대했다니까. 네,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책을 냈죠. 학습 쇼크. 그래가지고 애들 책이 청소년 문고가 있어요. 자, 아무튼 뭘 해든 간에 이렇게 세상이 가장 간단한 거예요. 길 가다가 이쁜 돌 조각 모으는 걸 뭐라고 그러죠? 네? 예, 예? 수석 하잖아요. 하나 갖다 놓으면요, 가치가 없어. 근데 수석을 모아서 딱 세팅을 해주면 이건 엄청난 가치가 생기잖아요. 그럼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야의 지식을 빠짐없이 그러니까 누락 없이, 그 다음에 오류 없이, 그 다음에 중복 없이 딱 체계화시키면 그거는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 손 안 대고 다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역량 개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은 남들이 1년씩 할 일을 저는 일주일 정도면 해버려요. 방법은 간단해요. 그 방법 몰라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전 정말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학교 그만 다니면 제가 학교만 중단시키면 뭘 하든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학교를 다니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평생을 이렇게 교육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이런 운동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런 상도 좀 받고 교육부 표창장도 받고 등등 했던 게 이런 스토리였던 거죠. 자, 이 정도면 제가 오늘 이 얘기할 자격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력을 간단하게 보면 30살까지 보세요. 18세까지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예, 특히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요약을 했어요. 설교를 듣고 요약한 사람 많지 않죠? 예, 요약을 하니까 지력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전달을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시골 교회는 그러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초등학생 가르치잖아. 예, 거기서 이제 스피치 능력들이 자꾸 연구, 바둑이라든지 또 잡기들도 많이 잘해요. 바둑, 장기 다 잘해. 기타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하고 피아노는 어떻게 배우냐? 기타 배우고 기타 코드를 피아노로 옮겨서 배웠어요.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골에서. 그래서 교회 반주는 제가 맡아서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만화학기도 잘했어요. 보통 만화방에 가면 한 권씩 읽으면 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10,000원 주고 그냥 읽다가 갈게요. 그리고 다 읽어버리고 가요. 예, 다 빠르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많이 읽고 25세까지는 고전을 많이 읽었어요. 이거 재미난 스토리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항해사였거든요. 항해사. 저는 학위가 없어요.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없습니다. 예, 좀 위로가 되죠? 네. 학위 없어요. 지금 제가 대학원에 교수하고 있는데 재미난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과가 학생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장이 이걸 보고 저를 교수로 세우고 싶은데 학위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학위를 따래. 나는 학위 안 딴다고. 왜냐면 제가 20대 때 이지 때문에 그랬어요. 이 쓸모없는 이 생각을 제가 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위대한 사람의 책들을 읽어보니까 위대한 사람은 전부 학위가 없더라고. 진짜 이거 나한테 충격적이었어. 교회에서도 스펄전 목사는 학위가 없는데 학위를 주잖아 이제. 애들도 학위가 없고 학위가 없어. 다 학위가 없어. 예수님이 학위가 있었나? 그게 물들은 거야. 야, 나도 학위 없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 학위를 안 따는 쪽으로 간 거예요. 이 쓸모없는 생각 때문에 평생을 고생했다니까.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학위 있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잖아요. 뭐 좀 가르치려고 하면 또 학위. 그래서 어디 정계 진출을 못 하겠더라고. 아주 정교수 진출이 안 돼. 아예. 와 진짜 신경질 나대. 네, 그래요. 지난 3년 전인가는 이제 포기하고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총장이 이걸 보고 우리 학교에서 해달라고. 나 학위 없으니까 못 한다고 그랬더니 방법이 있대. 명예 박사 학위를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하자고. 그래서 하자고 그랬더니 돈을 1,500 내놓으래. 이거 완전 장사였어. 그래서 내가 아니 뭔 소리냐고. 나는 그런 거 20대 때부터 나는 명예 박사가 내 목표였다. 왜냐면 서양에서는 명예 박사가 최고거든요. 서양은 명예 박사가 최고고요. 학위 박사는 별거 아니에요. 난 그래서 이제 명예 박사 받는 걸로는 인정하겠는데 돈 달라는 건 안 한다. 그때 이제 이 총장이 진짜로 나를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돈 안 받고 학위를 줬어. 그래서 학과를 만들었네. 인지코칭학이라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소문을 듣고 원래 석사 박사는요, 이게 인원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잖아요. 그 학교 내에 총 인원이 있고 학사 몇 명, 학과 몇 명인데 이놈의 학생들이 우리 학과로 와버린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미워 죽지 옆에 교수들이. 그냥 아무 죄 없는 나를 붙들고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니 뭐 문제 없나 하다가 학위도 없는 애가 이제 하니까 요거는 분명히 사바사바가 있을 거다. 이래가지고는 교수들이 데모를 한 거야.
총장하고 둘이 쫓겨났어. 어쩔까? 우리 광주의 특이요. 어쩔까? 예. 그래서 내가 에이 모르겠다. 나 다시는 안 한다. 예, 이랬더니 이제 어제 그제는 또 캐나다 이제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라고 거기서 초청이 왔어요. 이거를 캐나다에서 그럼 수용하겠다. 거기는 이제 이런 거 안 따니거든. 대한민국이나 그러지. 그래서 이제 바로 어제 모임 갖고 내려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학과를 아니 무슨 영화 같죠? 이게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 예,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이게. 예, CCC라고. 예, 여기서 이제 저희 학과를 예? 캐나다 어디에 있나요? 위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 쳐보면 인터넷에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의 정식 그 연구재단에 다 등록이 돼 있고요. 캐나다에서도 아주 순위가 매우 높은 학교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학과를 운영하기로 해서 이제 정식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였냐면 여기 책 읽기부터 시작했어요. 예, 설교 듣기하고 책 읽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전이요. 요것도 아주 스토리가 재밌는데요. 항해사로 가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항해사로 갔거든요. 그럼 이제 항해사. 예. 항해사, 배 타는 항해사. 예. 가가지고 이제 3년간 저는 참치여선이었기 때문에, 예. 가면 3년이야. 3년이 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기름 넣을 때 빼고는. 그러니 뭐해? 왜 책봐지? 근데 바다에서 책 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 다 TV 보고 뭐 등등 이러지. 나만 어떻게 책을 보게 됐는데, 누구 걸 보냐면, 톨스토이 인생 독본이라고. 세상에도 그렇게 재미없는 책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 명언집이거든. 근데 그게 바다에서는 재밌더라고. 옆 친구한테 주면 틀림없이 자요. 근데 어쨌든 나는 재밌었어. 그걸 보니까 다 보고 나니까 책 뒤에가 독서 리스트가 있더라고. 톨스토이가 모아놓은 그 고전 리스트가. 에라 모르니까 다 샀네. 박스 몇 개가 오더라고. 그걸 3년 안에 다 읽었어요. 제가 읽은 리스트를 다 저는 책 읽으면 딱 요약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3년 읽고 나서 고향에 왔네요. 자, 제 머리는 고등학생 머리였잖아요. 이제 21살인가 됐는데 제가 한 살 일찍 갔으니까 한 살쯤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제 머릿속에 뭐가 들었겠어요? 이 많은 책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요약해가면서 읽었으니 얼마나 자세히 들었겠냐고. 와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지나면 전부 연필 꺼내서 적더라고. 아무튼 뭐 좋은 얘기는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 설교를 좀 맡겼어. 소문이 나가서. 설교를 맡더니 3개월 만에 3배로 벌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또 흔히 말했죠. 정근이죠. 다른 데로 가셨네. 장로 집사들이 설교를 대신했는데 재미있겠어요. 그 시골 장로 집사가. 다 졸지. 그래서 밥 먹다가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송 선생 그 중고등학교 뭐 엄청나게 소문났던데 그냥 한번 설교 한번 해보지? 이랬어요. 그 옆에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해보면 좋겠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하게 됐어. 21살이죠. 그래서 또 이제 그동안 읽은 책 내용을 뭐 해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이제 앵콜이 떨어져가지고 주일 밤으로 옮겼네? 주일 밤이 아니라 주일 낮으로 옮겼네? 목사님이 1년 동안 안 오네? 제 인생에 있어서 그만한 경험이 없었어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어릴 때는 무지 상태지만 책이 들어가면 책의 상태잖아요. 예,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지, 거기에. 근데 사람들에게 그게 유익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스펄전 책을 봤더니 스펄전이 똑같은 경우를 당했어. 18살 때 부흥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성도로 참여했는데 그날 목사님이 안 오신 거야. 스펄전이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주일학교에서 이거 하다가 보면 막 소문이 났어. 할머니가 있다가 야, 부흥 강사 못 오신단다. 내가 그냥 떼워라. 이랬는데 그날 완전히 부흥회가 돼버린 거야. 그날부터 목사했어. 그날부터 목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 안 다녔어. 그리고 본인이 신학교 만들었지. 이게 제가 고전을 읽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참 우연이고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합니다. 일본어도 하고 이건 3개월 만에 떼고 바둑도 그냥 3개월 만에 1급 떼고 글쓰기도 하고 편지 쓰기를 했던 게 편지 쓰기가 뭐 3,000페이지가 넘었으니까 다 그걸 하고 나서 뒤에 먹지 있잖아요. 그때는 먹지로 해서 다 남겨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기 쓰기도 하고 소설 쓰기도 하고 바다에 나가 있으니까 뭐 누가 건들 사람 없잖아요. 요직거리를 했어요. 뭐 등등. 30세까지는 연구. 21세
이 아프리카 굶어 죽는 사람들을 그때 막 심각했거든, 기아가. 그래서 그걸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하나 썼죠. 그거 논문 써가지고, 요렇게 100여 쪽 가까운 쓰고, 김대중 대통령이 찾아갔어, 그때 막 대통령 운동하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문동환 씨 부총재를 소개해주고, 원경선 씨를 소개해줘가지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치는데 23세에 변리자 시험을 공부하고, 3개월에 했어요. 1차 합격하고 2차는 안 되더만. 3개월 하니까 1차는 되는데 2차는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특허 출원하고, 음악해서, 기타 아까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피아노 스스로 하고, 그래서 작곡하고, 목포문화 방송에서 내 작곡이 발표가 되고, 그래서 야, 이거 해보자. 그래서 대학가 이제 출전도 하고, 30대 찬양 선교도 하고, 네. 잡기에 몰입해가지고, 박부장기, 바둑 등등 하고, 아무튼, 참 하는 거 많았죠.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30세 이후에 인생 설계서를 보면, 이게 제 인생 설계서입니다. 궁금하시겠죠? 60쪽에 가깝습니다. 140쪽이네요. 예. 97년부터 컴퓨터가 생길 때부터 이제 그때 종이로 하다가 컴퓨터가 생긴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매년 개편을 하는 거죠. 97년, 98년 이런 식으로 개편을 합니다. 끝까지 오면 이제 여기서는 이게 2021년이죠. 지금 1월 1일 이렇게 했으니까 한 번 세운 계획이 바뀌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계획서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하나의 내용이죠. 그럼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꿈이 이거였거든요. 2003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했고 여기 보시면 평생계획이잖아요. 실존 인류평화. 책 읽으니까 이런 잡소리만 해. 어디 직업을 갖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거야. 정치, 경제, 교육, 종교, 통합. 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책 읽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랜을 세웠어요. 좋은 사람 되기 플랜, 그 다음에 사명선언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사명선언서에 보면 좀 더 내려갈게요. 평생교육에 나오고요. 여기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요거예요. 책을 읽게 된 배경. 요건데, 자, 배움계획서라고 99년이죠. 배움계획서인데 왜 배움계획서가 있었냐? 앞에 보면 요거예요. 완전 역사죠. 내가 뭔가를 사역을 하면 비전이 있고, 그죠? 평화롭게 사는 인류가 되게 하고 싶다. 평화를 이루려면 종교 평화, 정치 연합, 경제 공정분배, 훌륭한 사람 만들기, 평화를 위한 문화구조. 이게 지금 30살 때 쓴 거잖아요.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인재를 양성하려면 요걸 해야 되고, 세계 정치를 연합시키려면 요런 걸 해야 되고,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요런 걸 해야 된다. 이거 다 하려면 500년은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500년 잡고. 그러니까 책 읽으면 이런 미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자. 그러고 나서 영역별 비전으로 쭉 찾아가는데 이걸 잘하려고 하니까 배워야 되겠더라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다 해내려면 배워야 돼. 배운 계획서를. 이 일을 실행하게 한 배운 계획서를 만들다 보니 자, 이렇게 하려면 이런 책을 읽어야 돼. 그래서 인재 양성을 하는 일을 하다 보니 어떤 책을 읽을 것까? 그래서 이런 책을 읽자 하다 보니 이런 책들이 나온 거지. 다 읽었어요. 독서학, 영재교육학, 인재교육학, 그 다음에 인류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읽어야지? 사회학, 개론부터 시작해서 다 행정학, 법학, 정치학, 문화인류, 경제학, 경영학, 사랑의 삶을 사는 데는 뭘 읽어야지? 철학부터 시작해서 종교학, 신학, 철학, 역사학.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읽은 줄 아세요? 우리는 한국사 읽고 나서 나머지는 세계사 읽잖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본사 500페이지짜리, 영국사 500페이지, 인도사 500페이지, 미국사 500페이지 각각 다. 지금 이거 보면 다 그렇게 읽잖아요. 이렇게 다 읽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나서 이제 평생계획이 계속해서
이 미친 짓을 하다 보니 저도 미친 결과를 얻긴 한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바로 인생 설계서입니다. 그래서 독서 스토리, 그죠? 개인 독서, 그 다음에 경영 스토리. 경영 스토리는 이제 이렇게 책을 읽어가면서 읽은 책을 정리하면 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경영 스토리가 94년, 커뮤니티 설립, 독서문화운동이 96년, 독서당 98년, 꿈이학교 설립, 2년 아가피아 스쿨 300개 설립, 꿈이학교 저술, 아가피아 드림교육 설립, 그 다음에 토론학습 시스템 10억 투자 받고, 그 다음에 학습 코칭 이지영화, 영어 시스템 개발해서 5억 투자 받고, 그 다음에 코칭 연구소 해서 여기서 이러닝에서 5억 투자 받고, 그 다음에 외환 로봇 시스템에서 여기서 폭삭 망했어요. 내 인생의 첫 번째 망했습니다. 예, 이걸 굉장한 걸 개발했는데, 그때 당시 로봇은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주식 투자도 로봇이 없었던 때인데, 외환 로봇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한 개당 4천만 원에 팔고, 하룻밤 자고 나면 수천만 원씩 통장에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집을 200평짜리로 옮기고, 뭐 탁구 자동화 시스템 다 별짓을 했는데, 그때가 외환위기가 온 거예요. 100년 만에 온 이유. 그때 당 전 세계 다 망했잖아요. 저희도 거기에 걸렸던 거죠. 투자하신 분들을 돈을 어떻게 돌려줘야지. 제 거 다 팔아서 딱 통장에 제로 만들고, 제로 만드니까 아무도 말 못하지. 법정 고소도 했는데 검찰이 보더니, 야, 이거 당신들 이익을 얻었다가 이런 거잖아. 어떻게 그걸 고소를 해? 아니, 처음부터 이 사람이 사기를 쳤으면 모르는데, 당신들한테 이익을 어떻게 해준데, 뒤로 가서 망했으면 당신 책임이지. 해갖고 이제 법정 처리는 안 되고, 저는 재산 다 날려서, 그게 2008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로가 된 거예요. 아까 제가 제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와, 이거 큰일 났다. 제가 평생 부르짖은 내용이 뭔지 아세요?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 그것이 명예면 명예를 얻어야 되고, 돈을 얻으려면 돈을 얻는 거고, 네가 능력이 있다는 말은 네가 원하는 걸 얻는 게 능력이 있는 거야. 저 사람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안 돼. 그건 능력이 없는 거지. 능력이 있는 것 같은 데가 아니야. 없는 거였어. 네, 그걸 있는 것 같다고 본 거지. 제가 평생 외친 게 그거였거든요. 능력이 있다면 돈을 네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돈을 벌어야 돼. 이제 재산 제로가 됐잖아요. 자, 어떻게 할까? 10년 플랜을 세웠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나만 돈을 버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저는 뭐 억대 강사 뭘 해도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원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무조건 평생 먹고 사는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 따라올 사람 나와. 그랬더니 나오더라고. 네. 그래서 그 팀들하고 10년 동안 해서 오늘 지금 이제 설명하는 플랫폼 앞에서 보셨죠? 네, 이걸 다 개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수익이 눈앞에 보이고 있죠. 함께 한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최저 기간이 저하고 함께 한 사람들이 8년입니다. 8년, 9년, 10년 동안 저하고 함께 했어요. 월급 하나도 안 받고. 그냥 하루 종일 근무해요. 올 근무해요. 근데 월급 받은 걸 전부 다 내놓고 이걸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다 합치니까 70억 나와요.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제 오픈 시기에 온 거죠. 네. 이게 바로 2008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내 약속을 지켜줘야 되죠. 10년 안에 당신들 먹고 살게 해주겠다가 지금 10년이 됐어요. 그 이제 수익이 눈앞에 보이니까 스태프들도 이제 인정을 하죠. 네. 그래서 2009년에 홈페이지 이게 한 20억 설립, 20억 투자했고, 10년에 독서숍 출반, 11년에 국서원 설립, 트리키 교육 설립 20억 투자하고, 12년에 인지기술 개발하고, 대학원 운영하고, 그리고 인지코칭학, 올리온 그룹으로 네이밍하고, 연구소 설립하고, 인지코칭 대학원 교재가 나오고, 18년에 미소건강 상품 개발하고 회사 설립하고, 자동왕복 플랫폼 이때 개발했습니다. 예, 그리고 20년에 IM 플랫폼 개발 시작하고, 이게 이제 페이스북 딱 복사판이라고 생각하시고, 페이스북은 관심 컨텐츠만 하면 우리는 명함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만든 거죠. 셀링 주식회사, 협동조합, 오늘 지금 22년 상품 출시. 예, 이게 지금 경영 스토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연구 스토리. 예, 이게 연구 스토리 참 많죠. 예, 이게 다 이제 연구했던 스토리들이고, 너무 많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실패대 교원 스토리 있는데, 아까 영어 투자 실패 하나 있었고 외환 투자가 하나 있었어요. 영어는 5억 받았는데 광주에서 시작했어요. 5억 받아가 시작했는데
제가 영어에 인생을 걸 그런 이제 미션은 없었거든. 그러니까 빨리 자동화를 만들어 놓고 나는 빠져나오는 게 목표였는데 그 당시 기술로 자동화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5억을 다 자동화 투자하다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외환 투자 실패.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실패였고요. 교훈이라고 있다면 이겁니다. 제가 이때 이후로부터는 저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절대 실패하지 말아라. 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소리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딱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저를 만난 기념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거든요. 실패할 일을 처음부터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안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이게 실패할 일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걸 예측하는 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실패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실패해야 돼요. 근데 그건 실패라고 하지 않아요. 자, 돌턴이 원자론을 개발했죠. 떡에다가 그 콩가루가 들어있는 원자론. 실패죠. 근데 지금까지 러더퍼드의 원자론이 맞았는데 실패한 이 돌턴은 계속 교과서에 실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없었으면 러더퍼드가 안 나왔다니까. 물론 후에는 나왔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 실패지만 성공이죠. 왜? 처음 하는 일이었으니까. 산에 올라가는데 길이 없으면요. 내가 길을 닦아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내 이력이 남아요. 근데 남이 길을 닦아놨는데 못 발견해가지고 이쪽에서 길을 닦아 올라갔어. 이런 걸 미련한 거라고. 이건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실패는 남이 성공했던 일을 실패하는 거는 세상 천지의 바보예요. 그럼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근데 사업하면서 왜 실패하냐고. 왜? 벤치마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남이 안 해본 일은 그냥 무조건 저질리면 돼. 그거는 한 만큼 세상이 유익한 거예요. 근데 남이 성공했던 일을 실패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이때 이후로 배운 엄청난 교훈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제 인생을 두 단계로 나눠보면 30세 이전, 30세 이후. 예, 그리고 이제 역량을 분석해 보니까 제 역량은 독서 역량. 독서 속도가 빠르겠죠, 당연히. 예. 인재를 양성하는데 독서 없이는 인재가 나오진 않아요.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인재가 나와요? 단지 정보량이 많은데 인재가 안 됐다. 이 사람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안 된 거예요. 정보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제 학습 역량이고 창작 역량, 그리고 경영 역량, 그리고 관계 역량. 요 네 가지의 역량이 제 핵심 역량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다행히 명예교육학 박사, 명예철학 박사 2개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인정을 받습니다. 명예철학 박사는 충분히 그동안 고생했던 거에 대한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학 박사는 또 교육학 박사대로 2개 처리를 했다. 이게 제 인생을 간단하게 한번 분석해 본 겁니다. 뭐 하다 보니 자랑질이 됐는데 여기에 거짓말은 하나도 안 섞여 있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저는 학자에 가까워요. 저는 그래서 뭔가를 뭐 만들 때 막 덧붙이거나 허황되게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못하는 게 마케팅이야. 마케팅은 확장이 좀 필요하거든요. 허황이. 예. 이거 허황을 못 부리니까 이게 마케팅이 힘들어. 예.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으로 아예 그냥 자동화로 이게 시스템으로 가지 막 과장하는 형태는 할 수 있는 성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마케팅 과장법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마케팅 시스템법을 배우라는 거지. 예.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은 우리가 피하고 가자. 이런 내용이 오늘 이야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때요? 재밌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순서를